네, 지금부터 네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.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예정인데요.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. ISRC E3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어떠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?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. 먼저 E3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오리온을 시작으로 SPG, CNC 인터내셔널, 한솔테크닉스, 대주전자재료 총 5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. 하창한 본부장은 롯데칠성과 현대미포조선, 한국카본, 퓨런티어, 현대일렉트릭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? 네, 종목 잘 확인하셨을까요? 궁금하신 거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.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첫 번째 종목이 식품 관련주입니다. 이슬이 전문가님의 오리온부터 들어볼까요? 네, 일단 오리온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네. 것 같아요. 국내 대표적인 식품이라든지 과자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또다시 가시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성장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대표적인 이런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이죠. 그래서 경기가 아무래도 둔화 시기가 되면은 옷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사도 그만이지만은 이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로 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식료 업종도 굉장히 좀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동종업계인 농심만 봐도 라면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밀가루값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. 하지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라인업을 계속해서 중국에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중국에서의 영업 이익률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벌써 2배 가까이 한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2배 이상 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 정책에 있어서 좀 동결을 해왔다라는 점이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영초가 되지 않을까 네,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오리온 들어봤고요. 과자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음료수 들어보겠습니다. 롯데칠성. 네, 지금 술 아마 많이들 드실 네. 텐데요. 네, 술과 그다음 탄산. 전 탄산 되게 좋아하는데 제로 탄산이 그렇게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음료수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무더위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당연히 수요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처럼이나 청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주류 쪽에서도 지금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시는 쪽에서는 대부분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에 비해서는 좀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하이트질과 비교를 했을 때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말에 또 월드컵도 있고요. 주요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술에 대한 좀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변수는 코로나인데 이제 이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게 경제에도 좀 부담이 되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황만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 이상으로는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일회성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. 부동산 관련해서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서는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이제 위스키라든지 와인 쪽에 대한 매출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주류 쪽에서 그리고 음료수 쪽에서 견조한 흐름들 유지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실적적인 기대감들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 한번 관심 가져보자.
알겠습니다. 네, 눌림목 구간 관심 가져보자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도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. 네, SPG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서 로봇 산업의 성장은 좀 필연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죠. 바로 이제 2030년에 무인 공장을 또 계획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를 이뤘던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 그 로봇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좀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SPG는 이제 로봇에 활용되는 이런 정밀 감속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최초로 또 국산화에도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감속기는 이 모터에 기어를 연결해서 원하는 힘이라든지 속도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의 어떠한 그런 관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만큼 대부분의 이제 로봇 기기 관련에 있어서는 핵심 부품으로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지금 이제 국산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일본이 70%가 넘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싸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동사의 어떠한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좀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.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15,000원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로봇 감속 사업을 영위하는 SPG 들어봤고요. 하창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들어볼 텐데 오늘 조선주를 좀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. 네. 네, 일단은 뭐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좀 그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줬습니다.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시간이 걸렸는데 해당 부분 떨어주기도 했고 정배열 이후에 이제 다시 평행을 하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분기 잠정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조선업에 대한 흑자 전환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, 뭐 수주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들, 그리고 지금 친환경선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소형 컨테이너선을 제용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기타 대형 선들보다는 이런 자금의 순환이 빠르고 장부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조선업 중에서는 좀 선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수주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. 뭐 작년에 소형선 같은 경우가 이제 34척 지금 34척을 수주했는데 21년에 39척을 좀 수주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미 수주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실적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. 뭐 하반기에는 카타르나 이제 모잠비크 관련된 수주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선가가 상승하는 기조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판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조선업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긴 기간 뚫지 못했던 매물대를 현재 구간 뚫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.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CNC 인터내셔널이고요. 이 종목 이제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색조 화장품을 주로 이제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30% 이상이나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. 전반적인 상반기 영업이익은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,000%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 업종이 아무래도 중국 쪽이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업황 자체가 둔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견조한 회복세로 굉장히 좀 실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견고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.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점유율이 오히려 20%고요. 중국은 10% 미만입니다. 그리고
기타 아시아 지역이 한 10%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이제 화장품 기업 대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실적에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좀 중국에 의존하는 어떤 수출 호황기는 좀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앞으로는 이제 북미 시장을 먼저 북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업종 대비에 굉장히 실적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좀 투자 포인트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. 다음으로는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인데요. 앞서 현대미포조선 들어봤고 이번에는 기자재 한국화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. 네, 뭐 일단 LNG선에 대한 수요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성화이팅이나 한국화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똑같습니다. 현대미포조선처럼 굉장히 좀 높았던 이 고점 라인을 좀 뚫어주는 부분들 최근에 2번의 시도가 있었고 이렇게 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물대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. 뭐 차트의 이평선 흐름들도 정배열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충분히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만들어주고 있고 충분히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점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엄청난 수주들이 좀 나왔는데 뭐 최근 2달 사이에 보시면 이 전체 작년 매출 대비 120%짜리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60%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. 뭐 기간 자체는 한 2년 정도로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나눠서 좀 적용이 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고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주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동차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부품주들의 이런 매출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런 한국카본이나 뭐 HSD 엔진 같은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LNG선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친환경 그리고 IMO 2020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궁금한 게 있는데요. 한국카본이랑 현대미포조선 어쨌든 한 섹터, 조선 섹터에서 한 종목을 담는다고 하면은 어떠한 종목이 조금 더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. 느낌인데 일단은 이제 조선 쪽이 일단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더 낫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선 기자재 한국카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.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한솔 테크닉스고요. 최근에 이제 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또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솔 테크닉스를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태양광 모듈을 또 제조하는 기업이고요. 오늘 이제 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강세입니다. 굉장히 호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요. 2분기 영업이익이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30% 이상이나 증가를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사실 한 분기 만에 뭐 4배 이상 증가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동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환경오염이 최근에 들어서 좀 계속해서 과시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태양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에 따라서 탄소 인증을 받은 이런 고품질의 모듈 수요가 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사는 이 태양광 모듈에 이 그리드 백시트를 좀 적용을 하면서 이 발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태양광 백시트는 태양광 전체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품질이 낮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교체 수요가 많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고품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. 동사 역시도 이에 부합하는 또 이제 고품질 인증을 받은 기술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을 좀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솔 테크닉스까지 들어봤고요. 하창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퓨런티어입니다. 뭐 오늘 캠시스랑 퓨런티어 전부 다 음봉 전환을 했는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이벤트는 좀 유효한 상황이고 앞으로 좀 변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허용하는 부분들
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레벨 4를 27년까지 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발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. 자율주행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사실 이런 카메라 모듈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스마트폰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전장 시장이 작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모듈 수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좀 고부가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라인입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약 56% 정도를 이제 이 퓨런티어를 통해서 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해당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 기조로 가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. 다만 상장한 지 6개월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호회수 물량 한 7%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만 단기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. 이렇게 중국 시장에 또 개장을 해서 저희 중국 시장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.5%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. 3,179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한 후에 현재 구간에는 0.29% 오름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고요.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1.24%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오늘 다시금 2만 포인트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현재 구간 탄력이 더 좋습니다. 1.6%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는 구간이고요.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0.5%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7,90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.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그리고 있고요.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,475포인트 선 지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%가 넘는 상승력 824포인트 선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대부분 더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두 종목이 올라갔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.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이죠? 대주전자 재료고요. 일단 이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포르쉐 타이칸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는 사실 그 리튬 전지만큼 굉장히 중요한 차세대 2차 전지 소재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의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음극재가 바로 이제 흑연 음극재인데 이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주로 이제 포스코케미칼에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에 따라서 지금 실리콘 재료 업체들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실리콘 음극재만의 또 이제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라이벌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실리콘 음극재에도 장점만이 있습니다. 이런 실리콘 음극재의 장점이 바로 이제 기존 이제 흑연 음극재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. 단점은 이제 그 충전 수명이 굉장히 좀 짧다라는 건데 이러한 점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산화물 첨가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3%대에서 8%대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생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이제 전기차가 계속해서 좀 보급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맞게 또 고도의 기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들이 굉장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슬희 전문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. 그 유튜브에 나는나님께서 대주전자 재료에 엄청 물려 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목표가를 좀 잡아주신다면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?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10만 원 부근대까지는 좀 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장주가 좀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얼마에 지금 물리셨는지
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고점 부근이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 부분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. 다만 지금 어쨌든 실적 성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부근까지는 조금 충분히 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나는나님 지금 감사하다고 지금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투자 판단에 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. 어떠한 종목이죠? 네,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. 네. 이 종목도 이제 전압이라든지 변압기기를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좀 잘 나눠보면 조선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한국카본처럼 조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. 이미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가 작년 분을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수주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동발 수주도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주량은 이미 작년을 다 초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주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최근에 이제 분기 보고서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좀 급감을 하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단발성 이벤트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이미 다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이 에너지 쪽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의 수주가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는 3만 원대 이상, 대부분 3만 3천 원대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주가가 2만 6천 원인데 충분히 상방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종목도 이제 고가 라인에서 좀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다시 한번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고가 랠리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대일렉트릭까지 총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.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? 아무래도 하반기 우려감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가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오리온 한번 집어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12만 5천 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8만 8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리온을 선택해 주셨고요. 하창원 본부장님은요? 네, 저는 퓨런티어를 선정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전장 쪽, 자동차 쪽의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이제 전장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해당 섹터인데 거기 안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산업의 성장에 기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퓨런티어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. 일단 매수는 1차적으로 2만 6천 원까지인데 보호해수 물량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어차피 장기로 보실 거기 때문에.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3만 1,500원, 중기적으로는 이 전고점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 2만 3천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